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교수법 실천을 위한 기초 다지기 3부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부 들으시고 어떠셨어요? 좀, 지루하다 싶으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네,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교사들을 힘들게 하는 업무 중에 하나고, 또 다른 하나로는 여러분들의 교사 전문성을 따지는 하나의 척도가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진지하게 접근을 해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원격 강의 기간이 더 늘어나다 보니까 그냥 재밌게 수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원격이라서 제가 좀 필터링도 많이 하고 평소에 제 스타일과 다르게 많이 좀 수업을 했는데 지금부터는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일단 지난 1, 2부 보시고 활동 유형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교과 개념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는 했지만 이런 어떤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동요, 뒤뚱뒤뚱 펭귄을 감상하고 따라 불러보고 개사 작업까지 해볼 건데요. 교수님이 말한 거대로라면 이것은 음악 감상이라고 명명해야 하는지 아니면 음악 창작이라고 명명해야 하는지 그냥 음악 활동이라고 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자,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유치원마다도 조금씩 달라요. 음악 활동이라고 적어도 된다라고 하는 유치원들도 있고, 아니야, 구분해서 확실하게 적어야 해. 라고 이야기하는 학교, 기관들도 있고, 또, 새 노래, 보통 가장 우리가 뒤뚱뒤뚱 펭귄, 동요예요. 그쵸? 동요 지도인데, 우리 보통 교육 활동 계획 안에는 동요라고 적기보다는 새 노래라고 적기도 하죠. 이게 다 기관마다 문화마다 조금씩 달라서 생기게 되는 오류인데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부 다 맞습니다. 음악 활동의 유형 중에 음악 감상 활동이 있고, 음악 창작 활동이 있고, 동요 활동이 있죠. 그리고 이 동요라는 것은 다른 명칭으로 새 노래라는 명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활동 유형으로서는 오케이예요. 활동 유형으로서는 오케이인데 그렇다면 이것들을 중에서 이렇게 모든 활동이 음악 감상이라고 해서 음악 감상만 하는 게 아니고 심지어는 어떤 신체 표현 요소를 추가하기도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음악 창작이라고 해서 감상의 그 부분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죠. 자, 이럴 때는 가장 중요한 그 활동 유형을 정의 내릴 때, 즉 활동 유형을 명명할 때 가장 중요한 근거, 준거가 되는 것이 바로 활동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본 활동 전체가 20분이 소요가 되는데 도입 5분, 그리고 전개 1에서 5분, 그리고 전개 2, 3, 4가 뭐 15분이다. 마무리는 뭐 1분 정도 하고 그렇다라고 할 때 이 전개 2, 3, 4에 포함된 것이 감상인지 혹은 창작인지 혹은 동요 부르기인지 혹은 개사하기인지 에 따라서 활동 유형이 명명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어 뒤뚱뒤뚱 펭귄이라는 노래를 감상하고 따라 불러보고 개사 작업까지 해볼 건데 그럴 경우에 개사 작업의 시간이 몇 분이 소요되는지 그리고 단순히 노래를 불러보는 시간이 몇 분이 되는지 감상하는 시간이 몇 분이 되는지 교사라면 미리 활동을 계획할 때 활동 소요 시간을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가 있겠죠. 그때 그 추정 시간이 가장 긴 것이 바로 해당 활동의 유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 활동을 계획하라고 한다면 저는 새 노래, 동요 활동을 계획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동요 자체를 처음에 교사가 들려주긴 할 거예요. 그쵸? 들려주긴 하지만 따라 불러보기, 특정 가사에서 손뼉 치며 불러보기 등등 따라 불러보는 게 전개 2, 3, 4를 구성할 것 같고 개사 작업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정도 같이 해볼 수는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개사 작업은 따로 활동 2로 뺄 것 같아요. 즉 단위 활동이 두 개가 편성이 되는 거죠. 하나는 새 노래 지도 또 하나는 네, 개사하는 활동으로 두 개의 활동을 이럴 때 가장 우리가 쓰는 아름다운 말 있죠? 연계 활동으로
수업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사된다. 이 새노래 활동 같은 경우는 예술 경험 영역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음감이라든지 뭐 리듬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둘 것 같고, 개사 작업 같은 경우는 의사소통 영역, 단어라든지 이 동요 같은 경우는 뭐 아장아장 아장 뒤뚱뒤뚱 뒤뚱 나는야 귀여운 펭귄 이런 동요거든요. 이럴 경우에 특정 어떤 의성어, 의태어겠죠. 의태어에 초점을 맞추어서 언어 활동으로서 좀 전개를 해볼 것 같아요. 언어 교과와 관련된 활동으로서. 네, 이해가 되시나요? 동요지도 하는데 시간을 한 20분 소요하고 개사하는 활동에 한 20분 소요할 예정이다 할 경우에 총 40분의 활동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저는 연계 활동으로 해서 2개의 단위 활동으로 편성을 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저는 그저 그렇게 길게는 소요하지 않을 것 같고 아이들하고 개사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볼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이것은 네, 그냥 음악 활동이라고 적으셔도 좋고 아니면 언어 중에서도 개사 활동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1장에서 교과 개념할 때 언어 활동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라고 했던 이유는 불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활동 유형에는 이야기 나누기 활동, 동요 활동, 동극 활동, 동시 활동 이런 것들이 언어 영역과 관련이 있는 활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언어라고 하신 다음에 개사 활동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왜요? 명확하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비발디의 사계라는 음악을 감상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신체 표현까지 해볼 건데 이런 활동 유형은 어떤 것인가요? 자, 여러분 대개 지금까지 어떤 유치원에서의 교육 활동을 떠올리시면 이 활동은 나라면 뭐라고 활동 유형을 명명하겠다. 딱 바로 감이 오시지 않으신가요? 네. 거의 50%의 선생님은 음악 감상이라고 하실 거고 그리고 또 다른 50%의 선생님은 신체 표현이라고 하실 것 같아요. 이야기 나누기라는 것은 어떤 이 음악에 대해 감상 활동에는 반드시 포함될 수밖에 없는 과정이라는 거 눈치채셨나요? 네, 음악을 감상한 후 어떤 느낌이었는지 이야기 나눈다. 음악을 감상한 후 뭐 저자와 노래 제목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뭐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될 텐데 대개 음악 감상 후에 이루어지는 토의 활동은 대개는 이 음악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이야기 나누기는 음악 감상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문제는 이것을 음악 감상 활동으로 명명할 것인지 혹은 신체 표현 활동으로 명명할 것인지가 문제인데 이럴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준은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활동 시간입니다.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이 조금 더 소요가 많이 되는지 여기서 말하는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이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음악을 감상한 후에 이야기 나누기까지 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를 들으니 어떤 제목일 것 같니? 이 음악을 들으면서 어떤 장면이 떠올랐니? 이 음악을 들으면서 가장 기분 좋은 부분이 나올 때 우리 함께 물결 표시를 해볼까? 등등 이러한 모든 어떤 해당 발문은 음악을 감상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이야기 나누기 과정이기 때문에 이는 음악 감상 시간이라고 같이 포함을 시킬 수가 있겠죠. 반면 이 음악을 들으면서 이 부분에서는 우리 흉벽을 한번 쳐볼까? 이 부분에서는 우리 이런 표정을 지어볼까? 등 개인의 신체를 활용하여 표현을 길러보는 것까지 확장을 해볼 건데 이때의 이 신체 표현 시간이 음악 감상 시간보다 훨씬 더 많다면, 많이 책정이 되어 있다면 이 활동은 신체 표현 활동이라고 유형을 명명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가 공식을 왜 1강 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공식을 안 가르쳐 드렸죠? 그 이유는 교육계획안 작성의 가장 핵심은 단위활동 계획안이기 때문이에요. 이 단위활동 계획안이
두 개 혹은 세 개가 모여서 하나의 일환을 구성하고, 이 일환이 모여서 주안을 구성하고, 주안이 모여서 월안을 구성하고, 궁극적으로는 유치원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단위활동 계획안을 작성하는 공식만 아시면 나머지는 뭐 일산천리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단위활동 계획안을 잘 쓰기 위한 주재료는 일단 바로 생활주제, 소주제, 일일주제입니다. 그 다음 주제는 활동 목표, 그 다음 주제는 활동 유형, 그 다음 자료는 활동 자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핵심 발문입니다. 교육계획안을 잘 쓰는 사람과 잘 못 쓰는 사람의 차이는요, 바로 이 핵심 발문에 있다라고 보셔도 무리가 없으실 것 같아요. 이 핵심 발문이라는 것은 유아의 사고를 자극하고 활동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아주 크리티컬한 질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활동 목표에 있어서 여기는 단위활동계획안의 활동 목표이기 때문에 제가 지식, 기술, 태도가 매우 중요해요 라고 이따가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거. 일안에도 주안에도 월안에도 연안에도 심지어 유치원 교육과정에도 목표는 드러납니다. 이때 목표를 작성하시는 주재료가 바로 주제예요. 그럼 당연히 단위활동계획안과 일일교육계획안의 주재료가 되는 주제는 일일주제 혹은 소주제입니다. 그리고 주안의 주제는 소주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 월안의 주제는 생활주제가 될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유치원 교육과정이나 연령별 교육과정의 연간 교육계획안에 들어가는 주제, 목표는 뭘까요? 추구하는 인간상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일일교육계획안 그리고 단위활동계획안에서 쓰여지는 생활 목표, 활동 목표의 주제는 지식, 기술, 태도로 이루어져 있겠죠. 지식, 기술, 태도로 이루어진 일일교육계획안과 단위활동계획안의 주제는 바로 소주제나 일일주제라는 거, 그리고 주안에 들어가는 재료가 되는 주안의 목표의 재료가 되는 것은 소주제, 그리고 월안의 목표의 진술에 꼭 필요한 재료가 되는 주제는 생활주제라는 점, 요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목표는 연계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따가 목표를 할 때 한번 예시를 들어가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활동 목표를 쉽게 쓰는 공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활동 목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재료가 필요해요. 첫 번째 재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제입니다. 주제. 두 번째 재료는 바로 활동 유형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활동 유형에 대해서 집착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를 해드렸냐 하면 바로 이 목표 작성을 위한 아주 기본적인 재료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미술 활동을 계획하고자 해요. 그리고 주제는 우리 동네의 길이에요. 길, 소주제. 그리고 일일 주제, 길이에요, 길. 동네의 도로라고 할게요. 우리 동네의 도로. 자, 다시 정리하면 생활 주제는 우리 동네, 소주제는 우리 동네의 길, 일일 주제는 우리 동네의 도로입니다. 도로. 글씨가 너무 그래서 저도 못 알아보니까 도로. 그리고 활동 유형은 미술 활동이에요. 그래서 대략 어떤 활동을 계획했냐 하면 검은색 물감과 넓은 붓으로 도화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길을 만들고 여기에 이렇게 상점 같은 것들 그리고 집 같은 것들 그려볼 수 있는 그런 활동을 계획했다고 합시다. 아이고 잘 안 되네. 아이고 까만색이구나.
네, 이게 겹쳐서는 안 되나 봐요. 자, 요렇게 하는 어떤 그 그림 그리기 활동을 계획을 하고자 해요. 이때의 활동 목표는 뭐라고 적으면 좋을까요? 자, 지식 목표를 쓰는 방법. 반드시 주제 플러스 안다, 이해한다 입니다. 안다, 이해한다. 네. 저는 공식화 시켜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물론 다른 것들도 가능해요. 하지만 가장 좀 쉽고 단순하게 이것만 알면 기본은 간다 싶을 정도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식 목표를 작성하는 방법은 소주제에 대해서 안다, 이해한다입니다. 자, 바로 실습 들어가 볼게요. 우리 동네의 일일 주제가 뭐였죠? 도로였죠. 우리 동네의 도로의 모양, 기능, 역할에 대해 안다, 이해한다 입니다. 우리 동네 도로의 모양, 기능, 역할에 대해 안다, 이해한다. 이러면 지식 목표 끝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지식 목표의 기술은 반드시 안다, 이해한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앞에 주어는 소주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 단위활동 계획안과 일일 교육 계획안은 제가 아까 전에 앞장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일일 주제가 들어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목표에. 그래서 소주제 혹은 일일 주제에 대해 안다, 이해한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동네의 도로에 대해 안다 이렇게만 해버리면 우리 동네 도로의 이게 재료였잖아요. 소주제. 그리고 안다, 이해한다. 이렇게만 들어가 버리면 모호해져요. 목표가 모호해집니다. 우리 동네 도로의 땡땡에 대해 안다, 이해한다. 이렇게 같이 들어가셔야 돼요. 간혹가다 일일 주제가 이 가운데 땡땡에 대해가 안 들어가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는 공식은 바로 이겁니다. 지식 목표는 소주제에 대해, 소주제의 땡땡에 대해 안다, 이해한다. 이해되셨죠? 이것이 지식 목표입니다. 클리어. 그 다음 기능 목표, 기술 목표가 가장 어렵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의 준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기술 목표를 작성하실 때는요. 반드시 활동 유형에 대해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 활동 유형이 어디에 들어가냐? 어려워요. 왜 어렵냐 하면 처음에 주제처럼 그 주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뒷부분에 들어가거든요. 활동 유형과 관련된 동사를 적어주시는 거예요. 활동 유형과 관련된 동사. 자, 미술 활동일 경우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동사 어떤 게 있어요? 그린다. 그쵸? 그릴 수 있다. 그릴 수 있다.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만들 수 있다. 만들기 활동 같은 경우, 조형 활동의 경우에, 입체 작품의 경우에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또 좋은 거 하나 있죠. 표현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세 가지가 말 끝에 들어가면 됩니다. 무엇을 표현할 수 있다. 무엇을 만들 수 있다. 무엇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다.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네, 문장 맨 마지막에 들어오면 됩니다. 그러면 주어는 무엇이 들어오냐? 너무 간단하죠. 재료가 들어오면 되겠죠. 그리기 도구로 우리 동네의 길을 그려볼 수 있다. 그릴 수 있다. 색칠 도구로 우리 동네의 도로를 색칠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창의적으로 창의적으로 색을 표현해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기술 목표.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왜 어려울까요? 초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활동 유형에 대한 이런 동사 만들기가 그닥 그렇게 빨리빨리 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거 조금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복습을 해보면 예를 들어 음악 활동이라고 해볼게요. 음악과 관련된 거. 네, 어떤 동사들이 있을까요? 노래로 표현할 수 있다. 박자에 맞추어 따라 부를 수 있다. 네. 생각나는 느낌을 말로 표현할 수 있다.
네, 요건 감상이겠죠. 미술 명화 감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생각나는 느낌을 말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제목을 지을 수 있다. 등등 여러 가지 어떤 이 음악 교과와 관련된 네, 동사들을 생각하셔가지고 네, 말 문장을 만드셔서 뒤에다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수과학 같은 경우는 어때요? 다 수학교육, 과학교육에서 배우신 내용이에요. 비교할 수 있다. 뭐 측정해본다. 측정할 수 있다. 등등. 그쵸? 자, 이런 식으로 기술 목표는 반드시 활동 유형의 교과와 관련된 네, 동사를 만드셔서 뒤에 어미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태도 목표는 너무 쉬워서 굳이 제가 수업하고 싶지도 않을 정도예요. 자, 이 태도 목표의 주어는요, 태도 목표의 주어는 주제와 활동 유형 모두 가능합니다. 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활동 주제에 혹은 활동 유형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뭐뭐 하는 태도를 지닌다. 그러면 이 활동 같은 경우는 우리 동네의 길과 건축물에 관심을 갖는다. 끝. 그쵸? 그리고 미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지닌다. 어때요, 여러분?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아유, 페이퍼를 하나 더 좀 삽입을 할 걸 그랬나 봐요. 너무 죄송해요. 보시기 좀 불편하실 것 같은데. 자,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방금 아주 급조한, 지금 5분 걸렸나요? 방금 급조한 활동 목표, 해당 단위 활동, 미술 활동의 목표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식 목표는 뭐였죠? 우리 동네의 길의 역할에 대해 안다. 기술 목표는 뭐였어요? 우리 동네의 길과 건축물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쵸? 그 다음 태도 목표 같은 경우는 우리 동네의 길에 관심을 갖는다. 혹은 그리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갖는다. 이렇게 하면 네, 아주 기본적인 단위활동 계획안의 목표가 금방 뚝딱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네, 좀 깨끗한 슬라이드가 있으면 정리를 해서 총정리를 해서 한번 좀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음 슬라이드가 아마 또 내용이 빡빡하게 있을 것 같아서 넘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요거 반복은요, 이따가 교재 보면서 할 때 한번 다시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작성 공식은 도입, 전개, 마무리 공식입니다. 네, 이 슬라이드가 깨끗하니까 여기다가 정리를 하는 게 낫겠네요. 도입, 전개, 마무리 공식. 네, 두 번째 공식이 좀 그 내용이 길 수가 있어서 요거는 제가 또 그 다음 부로 편성을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시간이 생각보다 되게 빨리 가네요. 일단 요거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전에 했던 목표 진술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지식 목표, 그리고 기술 목표, 마지막으로 태도 목표 이렇게 있었습니다. 네, 아이고. 지식, 기술, 태도. 자, 지식 목표의 주어는 소주제 혹은 일일 주제의 땡땡에 대해 안다, 이해한다. 두 번째, 기술 목표의 경우는 뭐뭐에 혹은 뭐뭐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 빈칸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활동 유형과 그 교과와 관련된 교육 내용입니다.
문장을 적으시면 되겠죠. 예, 음악의 경우는 부를 수 있다, 표현할 수 있다. 자, 태도 목표는 너무너무 쉽다고 말씀드렸죠. 소주제, 일일 주제에 관심을 갖는다. 활동 유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기른다. 입니다. 네, 이건 절대 잊지 마시고 기억을 해두세요, 여러분. 정말 왕별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